여러분, 드림그룹의 거대한 저택을 상상해보세요. 사방이 값비싼 대리석으로 뒤덮인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공기는 늘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넘게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양금순 씨는 오늘도 무거운 청소기를 끌며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금순 씨는 이 집의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지만 그녀는 이 집안의 모든 은밀한 냄새를 맡고 있었지요.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낀 오후였습니다. 드림호텔 대표인 최화영이 집을 비운 사이 금순 씨는 평소 금기시되던 화영의 드레스룸 안쪽 밀실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화영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의 공간에 예민했지만 그날따라 급히 나가느라 밀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금순 씨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화영이 탤런트 시절 입었던 화려한 옷들과 보석함들이 가득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던 금순 씨의 눈에 육중한 금고 아래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쓰레기라고 생각하며 손을 뻗은 그녀는 종이를 집어든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한 산부인과에서 발행된 태아 사산 진단서였습니다. 산모의 이름에는 분명히 최화영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금순 씨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듯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산이라니? 그럼 지금 이 집의 손녀인 서린 아가씨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라는 거야? 금순 씨는 입을 틀어막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화영이 서린을 낳았다고 발표했던 시기와 진단서의 날짜를 대조해보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화영이 드림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꾸민 거대한 사기극의 증거였습니다. 금순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금순 씨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의 전화를 받은 그녀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은 등록금이 밀려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라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금순 씨는 평생 이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했지만 현실은 늘 가혹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서서히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저 여자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금순 씨는 진단서 복사본을 만들어 화영의 화장대 거울 옆에 몰래 붙여두었습니다. 얼마 후 외출해서 돌아온 화영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걸레질을 하던 금순 씨는 화영의 방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악소리도 내지 못한 채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영은 자신의 비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종이를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방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누가 감히 내 목을 죄어오는 것일까? 화영은 당장 비서실장 강혁을 불러 집안의 모든 CCTV와 내부인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찾아내. 내 방에 들어온 인간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란 말이야. 화영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강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금순 씨를 포함한 집안 일꾼들을 한 명씩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순 씨는 평소처럼 멍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주방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화영에게 다가가 차를 내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아이를 잃은 사람처럼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으셔요. 금순 씨의 뼈 있는 한마디에 화영은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화영의 허벅지를 적셨지만 그녀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화영은 금순 씨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였니? 네가 감히 내 방에 들어와서 그런 쓰레기를 갖다 놓은 거야? 금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화영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평소에 굽신거리던 가사도우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영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쓰레기라니요, 사모님. 그건 사모님이 버린 진실의 조각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5억이면 조용히 그 진실을 다시 묻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화영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금순 씨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금순 씨의 고개가 꺾였지만 그녀는 입가에 맺힌 피를 닦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런 대접은 이미 익숙하다는 듯한 태연한 반응에 화영은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금순 씨는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때리셔도 소용없어요. 제가 30분마다 한 번씩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이 사진은 자동으로 마 회장님께 전송되거든요. 제 목숨을 끊으셔도 진실은 터져나올 겁니다. 화영은 자신의 완패를 직감했습니다. 평생 벌레처럼 무시하던 가사도우미가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영은 결국 금순 씨가 요구한 돈을 준비하기 위해 비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어두운 공원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화영은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그림자 같은 강혁이 서 있었습니다. 금순 씨는 가방 하나를 들고 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영은 현금이 든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가져가라.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이니 들고 가서 내 아들이랑 같이 지옥으로 꺼져버려. 금순 씨는 돈 가방의 지퍼를 열어 빳빳한 신권 뭉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기쁨보다는 한 맺힌 세월에 대한 보상 같았습니다. 그녀가 돈 가방을 챙겨 돌아서려는 찰나 강혁이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그녀의 등 뒤를 노렸습니다. 화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돈을 줬으니 이제 내 입을 영원히 닫아줄 차례지. 화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금순 씨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휴대폰 화면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마 회장에게 보내기 직전에 전송 대기창이 떠 있었습니다. 강혁의 칼날이 금순 씨의 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저를 건드리면 제가 죽는 순간 이 버튼이 눌릴 거예요. 그럼 서린 아가씨도 사모님도 드림그룹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죠. 저를 그냥 보내주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텐데요. 금순 씨의 대담한 승부수에 화영은 입술을 깨물며 강혁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결국 금순 씨는 돈 가방을 든 채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화영은 주먹을 불끈 쥐며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화영의 얼굴에는 분노를 넘어선 또 다른 기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써봐라. 그 돈이 내 아들의 장례식 비용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화영은 강혁에게 무언가 은밀한 지시를 내렸고 강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자와 진실을 팔아 생존하려는 자의 위험한 거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화영은 평소보다 더 우아하게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린을 안아주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